카메라가 우리의 얼굴 형태를 뜻하게 돼요. 여기서 실제는 눈이겠지만 실제 얘는 그냥 얼굴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얼굴을 마우스 입력에 따라서 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자, 카메라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보도록 하죠. 자, SF 프로젝트 여기에 폴더에다가 더하기 눌러서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 만들고 이름은 스크립트라고 폴더 이름을 짓도록 하죠. 스크립트라고 폴더 이름을 만들게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더하기 눌러서 C#. 자, 프로젝트 창에서 더하기 눌러서 C#. 이름은 캠 로테이트라고 할게요. 캠 로테이트라고 하고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메인 카메라한테 붙여주도록 할게요. 얘가 여기 메인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여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스크립트가 메인 카메라에 이렇게 캠 로테이트라는 스크립트가 붙게 되죠. 그렇죠? 메인 카메라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얘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물체를 상하 좌우 회전하고 싶다. 혹은 그냥 물체를 회전시키고 싶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요소가 뭐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물체를 회전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회전해야 되는지 회전 속도라는 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필요 속성을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고요. 자, 얘는 외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획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퍼블릭이라는 기호를 붙이도록 할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씁니다. 자, private, float, root speed. 얘는 200 정도로 놓을게요. 이 200이라는 수치는 대충 때려놓고 외부에서 수정해 가면서 이 정도가 적당하네 라고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뭐 반드시 이 값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찾아내는 실험치 값입니다. 자, private 하면 유니티 에디터 상태에는 외부에는 노출이 되지 않아요. 얘를 노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트리뷰트라는 형태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에는 시스템의 serializable 혹은 serialize field라는 게 있어요. 유니티에서 시리얼라이즈라는 형태는 뭐 저장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뭐 C# 단계, C# 지금 단넷 환경에서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CS 파일이지만 이게 DLL 파일 형태로 컴파일이 하면 돼요. 그 DLL 파일로 컴파일이 되면서 유니티 에디터 상태에서 유니티 런타임 상태에서 메모리에 올려요. 그렇게 메모리에 올리게 됐으면 그게 자체가 그럼 연동이 돼서 그쪽으로 이 내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저 속성 값은 어디에서 스크립트에서 200이었다가 100으로 바꾸더라도 스크립트 단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에디터 단에서 이제부터는 저장돼 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뭐 300, 400 했는데 스크립트에서는 그대로 남아있어. 이거는 왜 그렇다고요? 이 시리얼라이즈가 에디터 상에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디터 상에서 결국엔 DLL을 사용하게 될 거니까. 지금 이런 개념들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기에 단넷이 있고요. 단넷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들은 C# 스크립트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앱 단계 지금 만드는 건 C# 스크립트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게요. 근데 얘가 바로
여기 얹혀가지고 이걸 한 칸 위로 올릴까요? 여기 유니티 엔진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C샵이 유니티에 바로 얹혀지는 게 아니라 바로 컴파일이 한번 돼서 DLL 형태로 컴파일이 돼요. 그거를 인터미디어트 랭귀지 이렇게 해서 중간 언어 형태로 만들어서 컴파일을 한번 합니다. 이게 완전히 왜 이런 기법을 쓰죠? 일반적인 자바랑 비슷해요. 어떤 타겟 플랫폼에 이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당 타겟 플랫폼에 들어갈 때 just in time 그때 바로 얘를 기계어로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형태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DLL 형태로 되고 이 CS 파일 자체가 다 컴파일 돼서 DLL 형태로 컴파일 돼서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해킹 요소들이 많아요. 이게 IL 형태로 돼 있다니까 이거 디컴파일 시키면은 이 소스 코드 그대로 다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오프스케이터라는 게 있죠. 함수 이름이라든가 변수 이름들을 그냥 의미 없는 A부터 Z까지 그냥 아무거나 매칭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쪽에서도 암호화시키거나 이런 것들 작업도 들어가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유니티에 가보시면 원래 저기 자동 완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동 완성으로 안 나오네요. 자, 이 캠 로테이트에 보면 로트 스피드라고 해서 분명히 프라이빗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네. 프라이빗 변수로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으로 해도 에디터상에 노출을 할 수 있다. 그쵸? 대신 다른 스크립트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클래스 단으로 저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 속성을 이거에 따라서 회전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물체를 회전하고 싶은 건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둘 중에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태어날 때 라이프 사이클이죠. 딱 한 번 할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죠. 그치? 그러니까 업데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라이프 사이클은 스타트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한 가지만 더 공유를 드리면 얘보다 앞선 애가 있어요. 먼저 얘가 생겼을 때, 생겼다는 건 유전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다 갖춰져서 아직 완전히 더 커가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리소스들이 다 로딩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스타트 바로 이전에 불리는 라이프 사이클이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게 어웨이크라는 애가 있어요. 요 함수가 있어요. 얘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최상단에서 호출이 돼요. 이 사이에 또 on enable이라는 애가 불리고요. 이런 라이프 사이클 중간들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에는 되게 많은 라이프 사이클 펑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매뉴얼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얘네는 엄밀히 구분돼서 사용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들이 다 메모리에 다 올라가는 적재되는 순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어웨이크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들을 로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보다는 어디가 좋으냐? 어웨이크가 좋고요. 스타트는 이제 진짜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딱 태어나기 직전 순간이야. 근데 그때 리소스들 다 로딩하느라고 거기서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는 태어나기 직전의 순간이니까 이때는 어떤 속성 설정이라든가 이런 상수값들 설정하는 단계, 어떤 상태값도 설정하는 단계, 이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단계. 어웨이큰 리소스를 로딩하는 단계. 됐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에 따라 물체를 회전하고 싶다.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물체를 회전하고 싶다. 이게 될 거고요. 자, 물체를 회전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쵸? 이 방향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구해서
그 방향을 구해서 물체를 회전하게 되는 이 형태로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로 작업을 해보고요. 그럼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롯 뭐 좌우 입력에 대한 걸 먼저 볼까요? H라고 놓고요. 모든 입력은 인풋이라는 형태에서 보통 거의 대다수가 들어온다고 했죠. 인풋점. 자, 꾸준한 입력을 계속 받고 싶을 때는 액션이 아니라 엑시스 형태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get axis라는 형태로 받고요. 자, 여기에 움직일 때는 호리젠탈, 근데 마우스에 대한 걸 받고 싶을 때는 마우스 X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직에 대한 내용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어차피 회전하는 방향인데, 자, 방향이 필요하니까 우리 흔히 벡터 만들어서 쓰죠. 그렇죠? 벡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벡터 dir이라고 놓고 new vector 3에서 h하고 그 다음에 자, 저희는 이렇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 두 개만 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은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 값으로만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물체를 회전하고 싶대요. 물체를 회전할 때 회전값을 쓰는 게 유니티에선 두 가지 형태로 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0에서 360도를 얘기하는 올러 앵글이라는 형태를 써요. 근데 이 올러 앵글은 나중에 우리가 또 알아보게 될 텐데 회전에서의 문제가 좀 있어요. 회전에서의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먼저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원수, 쿼터니언이라는 애를 또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복소수 이런 거 배워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IJ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거 해놨더니 걔가 몇 도더라 이런 거 우리가 보기, 인간이 그래서 이게 각도가 몇 도더라 우리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몇 도 어느 축으로 몇 도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 편할 텐데 사원수라는 형태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흔히 오일러 앵글이라는 거를 우리들은 쓰고 어떤 회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사원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쿼터니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두 가지 오일러 앵글에서의 회전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도 여러분들 회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그럼 오일러 앵글은 회전이라는 거는 유니티에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 자, 트랜스폼에 보면 로테이션이 있죠. 그렇죠? 바로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접근해야 애들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폼에 오일러 앵글이라는 애가 있고요. 자, 얘는 우리 P는 P0 더하기 VT 이 공식하고 등속운동 공식하고 똑같아요. 계속 누적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그냥 dir 이렇게만 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여기 0도 지금 0도 각도에 있어요. 0도 각도에 있다가 얘가 마우스를 좀 움직였어요. 그럼 얘가 요 정도 회전되겠지. 근데 마우스를 안 움직이면 마우스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입력 값은 0이 돼요. 0 값이 바로 다시 회전에 들어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냥 테스트만 한다고 치면, 이렇게 놓고 테스트만 한다고 치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냥 파르르 떨리기만 하죠. 화면이 회전되지는 않고 파르르 떨리게만 돼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는 마우스 엑시스 값이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들어왔다가 마우스가 안 움직이면 그냥 0으로 세팅이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0도로 그냥 와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되죠? 1도일 때 안 움직였어. 그럼 다시 0도가 될 텐데 0도로 놓지 말고 그냥 1도를 유지하고 또 움직였어. 1도를 움직였어. 그럼 1도에서 또 1도 더 움직이면 되죠. 누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누적해서 놓고요. 대신 여기에다 우리는 공식을 어떻게 쓰죠? P는 P0 더하기 VT니까 곱하기 로트 스피드, 여기까지가 바로 V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타임에 델타 타임, 이렇게 하시면 요만큼이 P는 P0 됐고요. 더하기 V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니티로 가서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플레이 버튼 눌렀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잘 되는지. 좌우로 이동했더니, 마우스를 좌우로 했더니 아하, 상하로 이동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상하로 이동했더니 좌우로 이동을 하네요. 그쵸? 일단 요거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움직임과 얘가 달라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마우스를 좌우로 이동할 때 화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까요? 녹화가 들어가니까. 마우스는 좌우로 이동할 때, 마우스가 좌우로 이동할, 이런 축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3D 좌표계에서, 좌표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예요. 자, 어느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싶을까요? 마우스를 좌우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어느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싶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좌우로 돌리고 싶은 거잖아. 그쵸? 바로 Y축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의 좌우라는 거는 바로 수평값 X값을 가져가는데, 이 X값이 어디에 회전의 어느 값에 적용이 되면 좋은 거예요? 지금 Y값에 적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회전값이 Y에 적용돼야 이렇게 볼 테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우스의 X값을 이 좌우로 이동하는 이 X값을 어디에다가? X에다 놔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있을 때 얘가 요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회전하게 하고 싶죠. 그럴 때는 얘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H가 되고 여기가 V가 돼야 되는 형태죠. 그렇죠? 마우스의 요 X값이, 좌우값이 회전에서의 Y축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Y축에 이렇게 들어가주면 좌회되는 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마우스의 좌우값, X값이 회전에서는 Y축에 해당이 돼야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형태가 돼요. 자, 유니티로 다시 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일 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자, 좌우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자, 위아래일 때는 약간 느낌이 그래요. 위아래일 때는 보니까 어떻죠? 마우스를 위로 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마우스를 아래로 하면 위로 내려가고, 화면이 어때? 방향이 반대죠. 애플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종종 쓰시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위로 하면 내 위로 보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방향이 지금 현재 반대가 돼요. 플레이 해보시면 아시겠어요. 자, 마우스의 Y값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할 때 어떻게? 나는 위를 보면 위로 가고 싶고, 아래를 보면 아래로 보고 싶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을 반대로 할 때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방향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방향은 뒤집혀요. 그쵸? 근데 엄밀히 말하면 왜 얘 두 개가 방향이 다르냐? 이것 때문에 그러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크린 좌표계에서는 방향이 0,0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Y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쵸? 근데 3D 좌표에서는 우리 엄지척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엄지척으로 되어 있잖아. 그쵸? 자, 여기에 보시면 Y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죠. 그쵸? 3D 좌표에서는, 3D 월드상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Y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스크린 좌표하고 어때요?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그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유니티 가서 또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아래로 내리면 아래, 오케이. 위로 하면 위. 잘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위로 더 올려볼게요. 제 화면을 보세요. 제가 위로 더 올리는데 제 화면을 보시면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밑으로 갔을 때도 뭔가 더 안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뭔가 화면이 또 뒤집어져 있는 것 같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위아래로 이렇게 하다 보면 화면 각도가 아래로 내렸다가 잠깐 위로 하고 위에다가 갑자기 화면이 또 뒤집혀지고,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354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0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쵸? 0, 1, 2, 3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값들이.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저희는 값을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뜨리고 싶어요.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3도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유니티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마이너스 각도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그냥 플러스 360도를 더해버려요. 플러스 360도를 더해버려,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마이너스 1도가 어떻게 돼요? 359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바퀴 그냥 빙글 돌아버린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치 그 백덤블링 하는 것처럼 빙글빙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도가 계속 틀어지는 거잖아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유니티에서 내부적으로 360도를 마이너스 값을 더해버리니까 그 짓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각도를 내가 들고 있으면 돼. 얘가 360도 더하든 말든 내가 그 각도를 내 속성으로 그냥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 1도, 그럼 네가 360도 더하든 말든 난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내가 그냥 이거 쓸 거야. 이렇게 내가 갖고서 있으면 됩니다. 이 값을 계속 사용하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얘는 강제적으로 값을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 값을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위에다가 저장해서 각도를 제가 갖고서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플롯 분할해서 한번 써보죠. 각각 마우스 X에 대한 값, 플롯 마우스 Y에 대한 값,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갖고서 이거 값으로 제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자, 방향이 필요하다는 요 부분에다가 저희는 요 위에 얘를 누적시킬게요. 자, mx는 h 곱하기 로트 스피드, 다 성분을 지금 x하고 y 각도를 쪼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값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공식은 똑같아야 돼요. y, v 요렇게 각 성분에 대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v 대신에 mx를 넣고 h 대신에 my를 넣죠. 바꾸나요? 이렇게 나? 그 다음에 요 dir에다가 더하지 말고 이제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누적된 값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 값으로 그냥 적용만 시키죠. 여기다가는 이제 이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누적된 값으로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니티 자체가 야, 그 값을 네가 누적해다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누적된 값은 내가 지금 계속 갖고 있으니 그 값으로 적용해다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요 회전하는 요 공식도 요 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회전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유니티로 가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좌우로 이동, 화면을 회전할 수 있고요. 위아래로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하고 다르게 빙글빙글 회전이 가능하죠. 그쵸? 아래로든 위로든 빙글빙글 회전하는 게 가능해요. 아까는 막혔죠. 왜? 가다가 360도로 더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0도로 세팅해버리니까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속 값을 누적하기 때문에 360을 더 넘어가고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시야각 제한을 두기 위해서 MI가 지금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보게 하는 각도예요. 그래서 이 MI에 제한을 둘게요. 뭐 마이너스 뭐 60도에서 플러스 60도 사이에서만 될 수 있게 제한을 한번 둔다고 볼게요. 그러면 MI 값은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if 하시던지 해도 되죠. 근데 유니티에서는 일반적인 모든 플랫폼에서 대다수의 언어에서 그 매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매스F에 클램프라는 애가 있고요. 최대 최소로 잘라준다고 보시면 돼요. MI 값을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60으로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MI 값이 마이너스 60에서 60 사이로 잘려집니다. 자, 유니티로 가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 아래로 위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더 빙글빙글 돌지 않을 거고요. 60에서 마이너스 60으로만 이렇게 활동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마우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